130억 원. 이 어마어마한 돈을 증여하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한 실제 금융 전략 사례를 통해 그 비밀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진짜 궁금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. 아니, 1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산을 이전하는데 어떻게 세금이 7.2%밖에 안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? 지금부터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실제 금융 전략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바로 이 숫자, 7.2%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세율이 세계적으로도 엄청 높잖아요. 그런데 거기서 1,0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3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하면서 최종적으로 낸 세율이 고작 이거라는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 이야기의 무대에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까요? 먼저 아주 성공한 중소기업을 일군 아버지가 되시고요.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3명의 딸이 있습니다. 바로 이 가족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.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. 무려 130억 원 가치의 주식을 넘겼는데 낸 세금은 단 8억 원. 보통 생각하면 절반 가까이 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.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? 바로 이 표에 우리가 풀어야 할 모든 수수께끼가 담겨 있습니다. 아니, 7.2%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려면 이 가족 앞에 버티고 있던 세금이라는 거대한 산이 얼마나 높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세율이 바로 50%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이 그냥 세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정말 어마어마하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. 다른 선진국들 평균이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세율은 거의 정상을 찍고 있죠. 바로 이 엄청난 세율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치밀한 전략이 시작된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가족은 이 거대한 세금의 산을 어떻게 넘었을까요? 진짜 놀랍게도요, 그 해법은 회사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었어요. 그 시작은 바로 회사가 가진 가장 비싼 자산, 부동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자, 보세요. 이 5단계 과정이 전체 계획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. 첫째, 딸들이 먼저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. 둘째, 아버지가 개인 돈 40억 원을 이 새 회사에 빌려줍니다. 셋째, 이 새 회사는 그 돈으로 새로운 공장 부지를 사들이고요. 넷째, 아버지의 원래 회사가 이 새 공장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. 임대료를 내면서요. 마지막 다섯째, 새 회사는 그 임대료 수입으로 아버지한테 빌렸던 돈을 차곡차곡 갚아나가는 거죠.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합법적인 거래였다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.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니까 수십억 원짜리 핵심 부동산 자산이 딸들 소유의 회사로 넘어갔는데 증여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. 합법적으로요. 자, 부동산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죠.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진짜 최종 보스가 남았어요. 바로 회사 주식 가치 13억 원. 이제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어떻게 요리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비상장 회사 가치를 따질 때 딱 한 가지로만 보지 않아요. 크게 두 가지 저울에 올려놓고 재는데요. 하나는 이 회사가 뭘 가지고 있나, 즉 순자산 가치고요. 다른 하나는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나, 즉 순손익 가치입니다. 이 전략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이 두 개의 저울 눈금을 합법적으로 확 낮춰버리는 거였습니다. 이들은 증여를 하기 전에 회사의 몸값을 합법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정말 치밀한 작전을 펼칩니다. 먼저 앞에서 봤듯이 제일 비싼 자산인 부동산을 회사에서 떼어냈죠. 그리고 감자라는 걸 해요. 일부러 자본금을 줄여서 순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. 여기에 더해서 증여 직전에는 회사가 돈을 잘 못 버는 것처럼 보이게 순손익 가치도 최소화하고요.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까지 아주 야무지게 활용했습니다. 자, 이 전략에서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. 이 사람들은 50%라는 높은 세율 자체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게 아니에요. 발상을 완전히 전환한 거죠. 세율이 50%라고?
알았어. 대신 세금을 매기는 그 대상, 즉 회사 가치 자체를 합법적으로 10분의 1로 줄여버리면 되잖아? 바로 이겁니다.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서류상의 가치를 낮추는 역설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와, 정말 복잡하죠. 그렇다면 이 머리 아픈 금융 전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? 핵심 원리가 뭘까요? 이 사례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. 높은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단순히 법의 허점이나 꼼수를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내 자산을 미리 어떻게 설계하고 구성할 것인가, 그리고 가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. 이 엄청난 계획을 설계한 컨설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진짜 돈이란 당신이 버는 돈이 아니라 세금 다 내고 나서 당신 주머니에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라고요. 50%, 70%가 될 세금을 20%, 10%, 심지어 0%로 만드는 과정. 이게 바로 진짜 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이 생각 자체가 모든 전략의 시작점이었던 거죠.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. 세금을 모두 내고 난 뒤, 과연 나의 진짜 돈은 얼마일까?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는 전혀 다른 숫자일 수 있다는 사실. 오늘 이 사례가 그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